안녕하세요. 뉴스를 읽어드리는 남자 사이다 머니뉴스의 소식통 리뉴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트럼프, 시진핑 암호화폐든 뭐든 자체 통화 만들고 싶어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야후 파이낸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의 암호화폐 단속에 대해 내 생각에 시진핑은 암호화폐든 아니든 자신의 통화를 만들고 싶어 한다며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에게 달러라는 통화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달러의 열렬한 팬이다. 다른 통화가 어떤 식으로든 달러를 손상시키거나 폄하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그렇게 하려고 할 것이다. 중국은 달러를 지지하지 않는다. 문제는 미국이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신뢰를 잃기 시작하면 강력한 달러 기반 통화 시스템도 잃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사안을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남아공 헤지펀드 설립자 암호화폐는 폰지 사기, 내재 가치 없다. 남아공 기반 헤지펀드 프로테아 캐피털 매니저먼트 설립자 진 피에르 버스터가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는 폰지 사기다. 장기간 가격 등락을 반복하며 가치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엔 붕괴될 것이다 고 전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버스터는 최근 외환 규제와 초인플레이션 발생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암호화폐는 내재적 가치가 없다. 이 때문에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 법원 XRP 보유자 소송 개입 제한, 증거, 증인 제시 불가. 뉴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현지 법원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가 리플 SEC 소송 관련 XRP 보유자들의 직접 개입을 제안했다. 법원 측은 선입견 등을 이유로 XRP 보유자의 소송 직접 참여는 법적 문제로 제한된다며 이들 중 증거 혹은 증인을 제시할 수 없으나 법정 조언자로 사건 관련 법적 문제를 브리핑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리플 보유자이자 미국 현지 로펌 변호사는 SEC와 리플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관련 소송에 참여를 원한다는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은 당시 해당 요청서를 기각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 CIA 직원 중국의 규제 강화 BTC 더욱 강하게 만들어. 데일리오들에 따르면 전 중앙정보국과 미국 국가안보국의 컴퓨터 기술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최근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가 비트코인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2020년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싶다고 생각했다. 나는 때때로 그때를 회상한다.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트코인을 샀었는지 궁금하다며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약화시키려는 정부의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최대 10배 증가했다. 심지어 중국은 암호화폐를 규제했으나 이는 비트코인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알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다. 비트코인은 설계적 특징으로 경쟁 국가 역시 비트코인을 확보해야 한다는 압력이 있다. 늦게 오는 사람은 머뭇거리다가 후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 뉴스입니다. 4대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1년 만에 13배 늘었다.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실명 계좌를 통해 원화 거래가 가능한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금이 1년 만에 1300%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거래소와 협업 중인 은행의 실명 확인 계좌 수는 같은 기간 800% 가까이 증가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거래소의 지난달 기준 실명계좌 관련
예치금은 총 9조 2,035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6월에 총 6,268억 5천만 원에 대비 1,368% 증가한 수치다. 실명계 확인 계좌는 지난해 6월 이후 매월 증가세다. 지난해 8월 처음으로 100만 개를 넘었고 올해 2월에는 200만 개를 돌파했다. 올해 4월에는 579만 8,945개로 8월 들어선 700만 개가 넘어섰다. 4대 거래소는 올해 2분기 K뱅크와 농협은행, 신한은행에 총 169억 700만 원의 수수료를 냈다. 이는 1분기 수수료엔 70억 5,500만 원 대비 100% 이상 증가한 수치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루과이 중앙은행 디지털 자산 규제 위한 작업 계획 수립.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우루과이 중앙은행이 디지털 자산 규제를 위한 작업 계획을 수립했다. 은행은 올해 말까지 디지털 자산 관련 현행법 조항을 수정하고 규제를 위한 명확 프레임워크를 수립할 계획이다. 앞서 은행은 디지털 자산은 법정 통화가 아니며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거나 지원하지 않아 디지털 자산 발행 등 행위는 은행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음 뉴스입니다. 아시아 암호화폐 거래 706% 급증, 기관 채택 증가 영향. 2020년 7월에서 2021년 6월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706% 급증했다. 거래액은 5,725억 달러로 전세계 거래액의 14%를 차지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채널 리시스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이 지역 암호화폐 거래 유형 중 기관 및 대규모 결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1,000만 달러 이상 대규모 기관급 송금 비중은 인도, 베트남, 파키스탄에서 두드러졌다. 이상 뉴스를 다 읽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